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이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 1위 키워드는 환경 키워드고요. 예. 키워드는 이제 대설주의보 그리고 한파특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권보다 뭐 사흘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었죠. 최고 20.4cm의 엄청난 눈이 왔었는데요. 19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이제 대설경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내린 눈 때문에 좀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파특보 역시도 충북권에서 이제 최강 한파로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가 이어졌고 저희 집 차도 한번 멈췄습니다. 그래서 왜요? 저희 갑자기 배터리...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우니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엄청 고생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저의 고생은 고생도 아닌 수준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해안 바다 같은 경우가 북극 한파에 얼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어선들이 발이 묶였고 또 제철을 맞은 굴, 또 감태수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산 가로림만이 얼음으로 뒤덮이고 또 이제 해안가 근처에 바닷물이 얼어붙어서 어선 주위에 얼음과 고드름이 가득하고 바다에 얼음 조각이 떠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서산 기온이 바다에 이제 그 근처 기온이 영하 13.9도까지도 떨어졌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굴과 감태수확 포기한 채 발만 동동 굴렀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닷새 높게 이어진 북극 한파에 좀처럼 얼지 않던 바닷물까지 꽁꽁 얼어붙는 좀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네, 바다가 얼었다는 얘기는 참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한파 대비 풍경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 키워드입니다. 전기차요? 네, 혹시 전기차가 겨울만 되면 참 전기차 주인분들이 고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히터 틀기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히터도 히터고 이제 히터가 왜 틀기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네. 그 충전 대비해서 너무 이제 전기 충전 비해서 운전을 조금만 했는데도 금방 이제 배터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너무 추운데 가면은 분명히 충전했는데 빨리 배터리 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겨울철에는 이제 특성상 기온이 떨어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온 대비 20-30% 정도까지 주행 거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이 히터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적인 자동차는 모터가 구동되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쓰니까 생각보다 이제 배터리를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전기차는 모터가 작동하니까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결국 별도로 공기를 가열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추가로 전기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는 오리털 점퍼를 입고 타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전기차가 저온일 때,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 어느 정도 주행 가능한지 거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80에서 100km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은 운전자들이 저온일 때는 최소 뭐 500km 충전이 됐어도 100km 정도는 떨어질 거니까 미리 대비해라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준비를 할 텐데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우리가 꼭 스마트폰 충전 막 10% 남았을 때 언제 꺼질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겨울철 한파에 변한 또 하나의 상황이 배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달앱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배달 라이더분들이 생기고 배달비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한파가 많을 때는 이 배달비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라이더들이 좀 예전보다는 줄어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많이 여전히 추울 때니까 사람들이 배달 더 시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요금이 한 4-5천 원 수준인데 이게 최대 10,000원 혹은 20,000원까지도 올랐다. 이런 이제 특히나 추운 시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닭 한 마리 가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 커뮤니티 배달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는 배달하시는 분이 7시간 만에 배달료 30만 원 벌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도 하고요. 혹은 이틀 동안 자기가 147만 원을 벌었다. 뭐 이런 이제 인증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위 뭐 목숨 걸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이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배달을 안 하고 싶어도 포기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콜이 잘 안 잡힌다고 해요. 불이익을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고수익을 위해서 결국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거고 일부의 사람의 이야기지 이런 거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목소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 2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가요 대축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2020년 이제 연말이잖아요. KBS에서 지난 12월 16일 가요 대축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축제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려 132명의 아이돌 스타들이 참여한 무대였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수많은 아이돌 팀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보통 이제 이런 무대를 하면 최근에 어떤 그 신인 그룹들 혹은 이제 요즘 10대들에게 인기 그룹이 많았는데 최근에 문화 중에 하나가 레트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 Y2K 우리가 정말 2000년에 들었던 그 네. 단어 그리고 레트로 컨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니얼 추억의 그룹이 뭐 코요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아가 연말 단독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전의 추억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것도 했고 또 이번에 있었던 그 10대 20대 걸그룹 같은 경우도 뭔가 이런 2000년 1990년의 추억을 일으키는 이런 리메이크 곡을 해서 좀 풍성한 컨셉이 이어졌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키워드 아주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승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 소속사하고 좀 서로 뭐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후 18년 동안 한 차례도 음원 관련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 법적 싸움을 시작한 것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권진영 후크 대표의 뭐 법인카드 사적 유혹, 탈세 의혹, 이승기에 대한 갑질, 뭐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파장이 커지자 후크에서 전속 계약의 미지급 정산금 등 약 한 총 50억 원 돈에 약 한 54억 돈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금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승기 씨가 16일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된 것인데요. 어떤 글을 올렸느냐? 오늘 아침에 자기의 통장에 한 50억 정도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걸 받았다. 아마 이 엔터테인먼트사는 자신이 돈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지금 부당하게 있었던 것들을 잘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흘린 땀에 대해서 욕심의 부당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받았던 돈들에 대해서 실비를 뺀 나머지 돈을 얼마가 되든 다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억 원 돈이 들어온 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기부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연예계의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나온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러한 그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들이 어떻게 바뀔지 이에 대한 좀 댓글이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잘 해결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승기 씨는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유승민입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비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뽑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에 차기 당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선출한 데에 대해서 축구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골대를 옮겼다고 비판한 내용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룰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100% 당원 투표만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또 뭐 안철수 의원들도 이번에 바뀐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향후에 그 당원 투표에 어떤 식으로 연관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IT 과학 분야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앱 순위가 이번에 이제 2022년 순위가 나왔습니다. 예. 1위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카카오톡 아니에요. 카카오톡 2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1위가 유튜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예. 뭐냐면 이게 하나만 그냥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기에 설치된 대수, 그 다음에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평균 실행 수, 뭐 평균 실행 시간 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아이폰은 데이터가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폰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기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그 기기 설치 수가 약간 차이로 유튜브는 3,790여만 대, 카카오톡은 3,780여만 대로 유튜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한 달에 쓰는 평균 실행 시간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한 9배 이상 유튜브가 높고요. 평균 총 실행 시간 같은 경우에도 한 5배 이상 유튜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앱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지금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위에서 6계단으로는 3위까지 올라왔고 또 한 가지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앱 역시도 작년 대비 이제 9계단 상승한 5위를 차지하면서 이런 앱들이 이제 확실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과학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 트위터인데요. 요즘 참 매주 뜨겁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예. 만약에 투표를 자기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예. 여러분들이 내가 트위터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직에 물러나야 될까라는 투표를 했는데 물러나라는 찬성의 의사가 57.5%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42.5%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고 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자기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말대로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테슬라 주가가 5%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후임자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고 계속 물어보니까 답글에 후임자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다시 또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는 뭐 이런 좀 해프닝성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쨌든 참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악몽 끝내야 된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 말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미 짜여진 각본이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자존심 구겨져서 어떡하죠? 자, 마지막 오해지전은요? 오해지는 산업 분야고요. 키워드는 보건입니다. 원전 보건을 두고 갈리는 두 가지 시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죠. 한비 4호기도 재가동되고 있고 신한울 2호기도 내년 준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시 원전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K원전의 수출이 탄력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고준위의 그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 이루어지고 있고 공청회 일정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온라인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슈이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